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직도 꿈인 것 같고 악몽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남편 상훈이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왔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이런 낡은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곧 조합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보상금이 무려 5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평생 수백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던 저희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였어요. 저는 그저 기뻤어요.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말하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물론 기뻐하긴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들뜬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이거 완전 대박이야. 이제 진짜 인생 한 방이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때는 단순히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누구든 그럴 만하잖아요. 그 후로 남편은 매일 재개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조합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집에 있으면서 가끔씩만 조합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곤 했어요. 보상금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합 사무실에 갔어요. 보상금 지급 일정이 언제인지 확인하려고요. 조합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오후였어요. 조합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워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당분간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의식불명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소리가 들렸거든요. 의학 용어로 잠금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눈도 뜰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는 생생하게 들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말,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심지어 옆 병실 환자의 신음소리까지도요. 남편은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하는 목소리로 지연아, 빨리 일어나야 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내 남편이야. 이렇게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사고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병실에 올 때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금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아, 남편이 제 보험 처리를 해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실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 의사가 뭐라고 그래? 언제쯤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질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문제였어요.
만약에 못 깨어나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제가 못 깨어나는 경우를 벌써 생각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아내가 의식불명인 지 겨우 일주일 만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또 다른 전화를 받더라고요. 응, 세라야. 지금 병원이야. 세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의사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마 복도로 나가면서 통화를 계속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일부는 들렸어요. 그래도 보상금은 확실하니까. 응, 그거는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보상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제 침대 옆에 앉더니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해할 거야.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병실에 올 때마다 누군가를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회복 가능성은?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그 사람과 남편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사설 탐정이었던 거예요. 부인의 일상 패턴은 파악했고요. 사고 당일 동선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CCTV도 각도상 명확하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제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왜 목격자가 없는지, CCTV에 명확히 찍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여기가 병실이야. 생각보다 조용하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세라였어요. 쉿, 조용히 해. 간호사들이 들을 수도 있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둘이 제 침대 바로 옆에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 채로요. 정말 못 깨어나는 거야? 세아가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 정도 뇌 손상이면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일 가능성이 높대. 최악의 경우에는 그 다음 말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럼 보상금은? 세라의 목소리에 욕심이 묻어났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생명보험도 작년에 추가로 들어놨으니까.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생명보험을 추가로? 언제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작년 가을 재개발 소식이 나온 직후에 남편이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 더 들자고 했던 게 그때는 단순히 보장을 늘리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돼? 세라가 또 물었어요. 생명보험이 2억, 재개발 보상금이 5억, 합치면 7억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우리 평생 써도 남을 거야. 우리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다니.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의심받으며 세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완전 범죄야. CCTV에도 명확하게 안 찍혔고 목격자도 없어. 게다가 사고 당일 나는 회사에 있었잖아. 알리바이도 완벽하고. 완전 범죄, 알리바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제 사고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직 깨어날 가능성도 있다잖아.
세라가 말했어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뇌 손상이 심하니까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만약 기억한다고 해도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공포에 떨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요. 당신 정말 무서워. 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야. 옛날 남편과는 차원이 다르네. 옛날 남편. 세라가 이혼한 여자라는 건가요? 자, 이제 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가기 전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연아, 빨리 편해져라. 고생 많았어. 편해지라고요? 고생 많았다고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죽고 싶었어요. 아니,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눈물도 흘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남편의 그 끔찍한 말들을 되새겼어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왔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녕하세요. 지연 씨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조금 나이 드신 분 같았는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 박할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지연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문안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걱정의 목소리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의식이 없다고 하시던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분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요? 하고 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혹시 들리는 건 아니겠죠? 제 심장이 쿵 뛰었어요. 들린다고요? 정말 들린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도 뜰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 지연 씨 손끝이 아주 살짝 움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힘을 줬거든요. 손가락 끝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움직이려고 했어요. 겨우 티끌만큼이지만 움직였을 거예요. 혹시 정말 들리는 거라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나요? 들리면 손가락을 한 번, 안 들리면 2번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어요. 정말 간신히 겨우겨우요. 오, 세상에, 할아버지가 놀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들리는 거군요. 지연 씨,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할아버지가 알아차려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드디어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런,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건가요? 이거 큰일인데. 할아버지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지연 씨,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신호해 보세요. 저는 미친 듯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냐고요? 너무 많죠.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보상금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 진정하세요. 진정해.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다독여 주셨어요. 천천히 하나씩 물어볼게요. 남편분과 관련된 일인가요? 저는 강하게 한번 움직였어요. 맞다고요. 남편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또 한 번 움직였어요. 심각한 일인가요? 네. 정말 심각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편분이 보상금과 관련해서 뭔가 저는 즉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보상금을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어떻게 알려드리죠? 할아버지가 더 신중하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더 심각한 일인가요? 지연 씨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가요? 저는 미친 듯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저는 모든 걸 다 들었는데요. 남편과 세라의 대화, 보험금 이야기, 사설 탐정까지. 하지만 제가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만약 남편분이 눈치채면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상훈 씨. 동네 분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서 문안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 말로는 의식이 없어서. 남편의 목소리에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슬픔도 걱정도 없는 그냥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상훈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죠. 다행히 보험도 있고 재개발 보상금도 있어서 치료비 걱정은 없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치료비 걱정이 없다고요? 제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무슨 치료비 걱정을 해요? 그래도 보상금은 아직 안 나왔을 텐데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네. 하지만 조합에서 중간 정상금이라고 일부는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상황이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중간 정상금.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할아버지도 의아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제가 추진위원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다가 멈추셨어요. 아마 특별한 경우에만 해주는 것 같아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서류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부인 명의로 된 것들 말이에요. 그거는 위임장 같은 걸로 처리할 수 있대요. 남편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위임장이요? 제가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위임장을 써요? 그렇군요. 위임장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뭔가 의심스러운 톤이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남편의 거짓말을 눈치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연 씨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는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나가시기 전에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속삭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남편은 못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하지? 그리고 제 이마에 손을 올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빨리 결정이 나야 할 텐데. 결정이요? 무슨 결정 말이에요? 제가 살지 죽을지에 대한 결정인가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간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간호사들이 바뀌는 시간을 노려서 살짝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중간 정상금 같은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위임장도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만 작성할 수 있어요. 역시 남편이 거짓말을 했군요.
저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해 봤는데 남편분이 혼자서 보상금 관련 서류들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서류를 가져갔다고요? 저 몰래요? 저는 손가락으로 놀람을 표현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은행에도 다녀왔대요. 계좌 관련해서 뭔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까지요? 남편이 정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분노로 손가락을 떨었어요. 지연 씨, 진정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남편분 외에 다른 사람도 관련되어 있나요? 세라요. 저는 강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여자인가요? 네. 저는 즉시 신호를 보냈어요. 이름을 아세요? 제가 글자를 하나씩 말해볼까요? 할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말씀하시는 걸 들으며 저는 시옷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이에서 또 움직이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세라라는 이름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세라. 김세라인가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아시지? 저는 놀라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김세라라면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 여자 맞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여자예요. 저는 강하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지연 씨,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혹시 남편분이 의심하면 안 되니까 계속 의식불명인 척 하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손가락을 작게 움직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일했거든요. 퇴직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위로해 주셨어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매일 저녁 남편이 집에 간 후에 오셔서 그날 알아낸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지연 씨, 큰일이에요. 제가 사고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사고 10분 전에 그 근처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번호판이 일부러 가려져 있었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설마 남편이? 하지만 남편은 그날 회사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회사 쪽도 확인해 봤어요. 남편분이 그날 오후에 외근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외근이요? 남편이 저한테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군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 건이에요. 남편분이 작년 10월에 생명보험을 2억 원으로 증액했어요. 그것도 지연 씨 서명을 위조해서요.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명 위조까지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김세라 그 여자의 과거도 조사해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예전에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 사기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결혼 사기요? 그럼 남편도 속은 건가요? 아니면 같이 짜고 있는 건가요? 둘이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알아봤어요. 재개발 소식이 나기 한 달 전부터였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럽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제가 남편분을 미행해봤어요. 세라 그 여자 집에 매일 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미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 옷가지들이 그 집에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병원에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이미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둘이 부동산도 보러 다니더라고요. 아마 보상금으로 집을 사려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손가락을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지연 씨, 진정하세요. 곧 끝날 거예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남편분과 세라가 은행에 가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대요.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 현금으로요? 왜 현금으로 바꾸려는 거죠? 저는 의아했어요. 아마 해외로 도망가려는 것 같아요. 현금이면 추적이 어렵거든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서 후배에게 모든 걸 알려뒀어요. 내일 은행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에요. 드디어 끝이 나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혹시 남편이 눈치채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가 의식이 있다는 걸 의사에게 알려야 해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공식적으로 의식을 회복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직접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잔인한 놈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다음 날 오전,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오셨어요. 지연 씨,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점점 드디어 눈이 떠졌어요. 오, 세상에. 정말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잠금 증후군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지만요. 의사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어? 지연이가 깨어났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상훈 씨, 다행입니다. 부인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무슨 소리야? 병원에 너무 오래 있어서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세라, 김세라, 그 여자와 보상금, 보험금. 남편이 급하게 의사에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헛것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그만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저는 모든 걸 들었어요. 잠금 증후군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도 다 들었다고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더 이상 걱정하는 남편 연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지연아,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깨어날 줄은 몰랐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들고 계셨더라고요. 녹음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상훈 씨,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깨어날 줄 몰랐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박상훈 씨 맞나요? 경찰관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왜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상훈 씨, 부인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와 보험 사기,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남편이 갑자기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들이 재빨리 수갑을 채웠어요. 지연아,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어? 남편이 발악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할아버지와 의사 선생님이 부축해 주셨어요. 오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세라와 함께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한 말도 오해인가요? 제가 빨리 편해지라고 한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여자만 사라지면 된다고 한 말도요.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으로 변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김세라는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물어보셨어요. 세라는 관계없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금 은행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가 현행범으로요. 이미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남편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연 씨, 괜찮으시면 나중에 정식으로 진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꼭 하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모든 걸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들킨 것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이었어요. 지연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저 때문에요?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던 제가요? 이제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남편이 끌려나간 후 경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확인하시고 나가셨고 할아버지만 남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지연 씨. 지연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재개발 보상금 노린 남편, 아내 살해 시도, 잠금 증후군 환자가 폭로한 완전 범죄 계획, 20년 부부의 배신과 복수, 이런 제목들로 연일 뉴스에 나왔어요. 특히 제가 잠금 증후군 상태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셨고 응원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법정에서 남편과 세라를 다시 봤어요. 두 사람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세라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증인 박지연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에 섰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박지연 씨,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재개발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순간부터 교통사고, 잠금 증후군, 그리고 남편과 세라의 대화를 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피고 박상훈이 김세라와 함께 곧 이 집도 보상금도 다 우리 거야. 저 여자만 사라지면 되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잠금 증후군 환자의 기억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환각일 가능성도. 환각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모든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이 사고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한 것도, 완전 범죄라고 자신만만해한 것도 다요. 그때 할아버지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남편과 세라의 대화, 남편이 저에게 한 말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아, 빨리 편해져라. 고생 많았어. 녹음기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나오자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CCTV 영상, 보험 가입 내역, 서명 위조, 계좌 조작,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피고 박상훈에게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마지막 선고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피고 김세라에게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끌려나갈 때
세라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나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용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재개발 보상금은 원래대로 제가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제가 한 일은 남편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절반은 할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고 나머지는 잠금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어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만 진짜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제가 기부식에서 한 말이에요. 저는 그 돈 때문에 남편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친아버지처럼 챙겨주세요. 남편보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요. 할아버지가 매일 오셔서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시고 저도 그분들과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남편이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 사람이 저를 배신했지만 한 사람이 저를 구해줬거든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사연을 본 한 의료진이 잠금증후군 환자들을 위한 의사소통 기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제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 치유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갑자기 돈이 생겼다거나 큰 이익이 생겼을 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돈은 정말 사람을 바꿔요. 좋은 쪽으로 바뀌면 다행이지만 나쁜 쪽으로 바뀌면 제 남편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오래 함께 살았다고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특히 큰 돈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 주변에 계셨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어딘가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힘들고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희망과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